챕터 2는 원래 데이터와 데이터 표본 분포, 원래 데이터 분포하고 이제 표본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이 분포, 데이터 분포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 데이터 분포를 살펴보는 이유 자체는 이게 사실 많은 데이터 과학이 요 데이터는 이런 분포를 따를 거야 라는 가정하에서 수치화한 게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정규 분포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뒤에 좀 얘기를 아마 다음 시간, 요번 두 번째 시간에,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얘기를 좀 할 텐데, 정규 분포를 써갖고 이제 했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캐피탈 에셋 CAPM 프라이싱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CAPM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 주식을 할 때 이제 그 대표적인 블랙 앤 숄즈 모델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요 자산은 얼마야, 얼마 정도 가치가 있어 하는 그런 걸 평가를 하는데, 이게 그 주가나 그런 게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했어요. 뒤에 근데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게 나오고, 아닌 거고, 그게 무슨 문제를 일으켰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던 뭐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의 DLF나 이제 DLS, 데리버티브 링크드 펀드, 데리버티브 링크드 스탁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시큐리티 해서 파생 연관 상품들을 팔았어요.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근데 이제 신문을 관심 있게 투자에 관심 있으면 보셨을 텐데, 1억을 넣었는데 90만 원 찾았다, 다 잃어버렸다, 뭐 그런 식의 게 나왔죠. 그 파생 상품을 만드는 기준 자체가 뭐냐면은, 주가는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라는 가정하에서 그 파생 상품들을 만든 거예요. 금융공학이라고 또 얘기하고. 근데 그 모델이 진짜 따르냐는 건 몰라요. 사실 안 따라요. 안 따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덜 가져간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배울 그 확률, 표본을 추출하고 이 분포를 하는 게, 이 분포 갖고서 많은 이제 그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해서 잘 되는 것처럼 하다가 한 방에 깨진 데가 많죠. 금융 쪽이 특히 많은데, 그런 분포, 우리가 이론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접근할 때 많이 쓰는 그 분포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정규 분포고, 뭐 스튜던트 T 분포가 있고, 이항 분포는 우리가 동전 던지기로 많이 알려져 있죠. 동전을 몇 번 던지면 얼마나 이제 할 거냐. 이 포화송 분포가 이제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포화송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프랑스의 유명한 물리학자, 수학자,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 수학자인데 뭐 일반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제 많이 돼 있지는 않은데, 포화송이 생각했던 분포, 거기서 나온 이제 지수 분포가 있고, 그다음 아주 심플한 게 유니폼하게 뭐 0에서 1까지 다 뭐 주사위 같은 거 0에서 6까지 뭐 유니폼하게 나오잖아요. 유니폼하게 분포되는 그런 것들, 그 분포에 대한 걸 할 거고, 그다음에 이런 분포, 수학적인 모델링 된 분포가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랜덤으로 제너레이션 시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포를 랜덤으로 제너레이션 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왜 필요하냐면은, 그 랜덤으로 제너레이션 시키고 있면은, 이런 분포일 때 우리가 생각한 모델이 이런 건데 그 모델이 잘 맞나 안 맞나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 우리가 그 균등 분포 갖고 시뮬레이션 했던 게 뭐 있죠? 지난번 시간에 원의 면적을 이제 구할 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그랬죠. 1 마이너스 1 해서 여기다가 요 원의 면적을 이제 구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축, 1에서 1까지 랜덤하게 점을 막 찍어서 요 원 안에 있는 점의 비율로, 이게 그냥 하면 4죠. 4 곱하기 이제 전체 점수 분의 요 내부 점수를 하면은 이 원의 면적이 대충 이제 시뮬레이션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요 숫자 x에도 랜덤으로 유니폼하게 제너레이션 했고, y도 랜덤하게 유니폼하게 제너레이션 했죠. 그때 쓰는 게 이제 균등 분포죠. 지난번 코딩하면서 타이핑 해보셨으면 유니폼, R 유니폼을 쓰죠. 이게 랜덤 제너레이션은 다 R이 붙어 있는 거죠. R. 랜덤 유니폼. 이게 잘못 읽으면 run if로 읽어요. 만약 if면 뛰어라. 그게 아니고 랜덤 유니폼이에요. 랜덤 유니폼.
여기 이제 그 뒤에 계속 나올 텐데 이 분포를 제너레이션 하거나 그럴 때는 대개 DPQR 네 가지 펑션이 다 붙어요. 여기 그 이 덴서티고 이거는 이제 그래프가 이 확률 밀도가 만약 정기 분포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D 뭐 빵 하면 요 높이가 나와요. 요 높이. 그다음에 D 마이너스 1 하면 요 마이너스 1인 위치의 높이. 그다음에 이 P는 누적인 거예요. P 빵 하면은 여기서부터 요 면적이 이제 나오는 거고 P. 그다음에 P Q 쿼타일은 뭐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0.5가 나올 그 위치를 찾아줘. 0.5가 나올 위치를 찾아줘. 그럼 빵이 리턴 되겠죠. 정기분포일 때는. 빵. 뭐 0.3이 요 면적이 0.3인 위치를 찾아줘. 그럼 여기를 찾아주는 거예요. 쿼타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랜덤 제너레이션. 정기분포 형태로 숫자를 제너레이션 해줘. 그럼 요 위치 점은 적게 나오고 요 위치 점은 좀 많이 나오고 그렇겠죠. 유니폼 같으면 동일하게 나올 거고요. 이런 면적 할 때 그 정기분포 갖고 막 점에서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죠. 가운데만 많이 나오니까 원의 면적이 더 많은 것처럼 나오겠죠. 분포를 랜덤 그렇게 제너레이션 하면 안 되겠죠. 저럴 땐. 어쨌든 요거에 대한 그 후반부는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앞쪽은 이제 추출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추출에 대한 거. 자, 그래서 먼저 추출에 대한 걸 이제 한번 볼까요? 추출 뭐 뒤에 설명을 다시 할 텐데 크게 확률적 추출이 있고 비확률적 추출이 있는데 비확률적 추출은 사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통계할 땐 거의 뭐 쓰지 않는 거니까 확률 이론에 따른 추출이 일단 랜덤하게 이제 추출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많이 쓰고 이제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 랜덤하게 무작위로 추출해서 난 빨간 것만 골라서 추출할게. 그러면 이게 요 놈을 대표하지 못하잖아요. 요 표본이. 랜덤하게 하는 게 이제 뭐 하는 요게 좀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뭐랄까 랜덤이라고 생각하는데 랜덤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뒤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집단별로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하고 싶으면 A 집단, B 집단, C 집단에서 A 집단은 2명 있고 여기는 또 동일하게 해버리니까 약간 좀 의미가 없는데 A 집단은 2명 있고 B 집단은 6명 있고 C 집단은 1명 있으면은 여기도 2명 있고 그러면 얘보다 얘가 3배가 많으니까 여기서는 3배 더 뽑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층화를 해서 그러니까 계층별로 다르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자체를 이제 뽑아낼 수도 있어요. 집단 자체를. 하나의 요 집단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다른 집단은 굳이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체계적 표집이라 그랬는데 그냥 시스템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시스템. 자, 끝자리가 6인 것만 뽑아서 할게. 6, 16, 26, 30 이렇게 그냥 아예 랜덤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이제 거의 랜덤이 가까울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체계적 표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포 뒤에 나올 텐데 이 균등분포를 그냥 그려본 거고요. 이게 여기 밑에 내려온 거는 뭐 이게 무빙 에버리지가 돼서 요 아래쪽에 이제 없다 보니까 여기 내려온 건데 요쪽만 보시면 되겠죠. 정기분포를 그려본 거고 라인을 같이 그려본 건데요. 그 다음에 포화성 분포인데 포화성 분포가 이게 요거 뒤에 설명을 이제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 단위 시간당 평균 한 10번 정도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분포가 이렇게 되죠. 요쪽으로 쭉 더 길게 가죠. 지수 분포는 요 약간 그 사건이 일어날 시간에 대한 거고요. T 분포는 정기 분포의 그 샘플이 작을 때 모양인 거고요. 이항 분포는 우리가 동전 던지기 할 때 나오는 건데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